반갑습니다. 통합과 원 마지막 시간이네요. 생명 시스템에서 정보의 흐름 시작하겠습니다. 생명 시스템에서 정보의 흐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세포에 대해서 아직 살짝 안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마저 진행하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세포에 대해서 막 하고 물질 대사, 뭐 효소 이런 건 했는데 세포막에서 물질들이 막 출입을 하잖아요. 네, 그 세포막에 대해서 조금 더 다루지 않아가지고 이번 시간에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세포막입니다. 세포막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세포막은 모형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세포막입니다. 이렇게가 세포막이고요. 이 세포막은 이렇게 이 부분 인지질이라고 부르는 친구들이 이중층으로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해서 서로 이 머리 부분 친수성 머리 부분이 바깥 이쪽도 바깥 이런 모양으로 짜자자자자자자작 붙어 있는 인지질 이중층 부분하고 막 단백질이라고 부르는 이 세포막에 단백질들이 막 박혀 있어요. 이런 친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지질을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이 인지질은 친수성의 머리. 친수성이 뭐냐? 물을 좋아하는 겁니다. 물과 친한 친구예요. 친수, 물하고 친하다. 소수성 꼬리. 소수, 물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물을 싫어하면 기름 이런 거 좋아하겠죠? 기름 쪽. 그래서 이 소수성 꼬리는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물을 좋아하는 친구는 인산, 글리세롤 이런 물 좋아하는 친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포막의 안쪽, 바깥쪽 전부 물이거든요. 전부 액체예요. 물인데 물이랑 친한 애들이 그 물 쪽으로 가 있고 물이랑 안 친한 애들 소수성 꼬리가 안쪽으로 서로 만나고 있는 이런 식으로 세포막이 이루어져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막단백질입니다. 우리 세포막이 이렇게 쭉 있으면요 이 막 사이사이에 단백질들이 박혀 있어요. 그럼 이 단백질들이 왜 박혀 있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이 단백질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죠? 네, 물질이 이동하는 통로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이 통로의 역할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확산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죠. 확산이 뭐였습니까? 네, 확산은 이거죠. 어떤 물질이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왼쪽이 물질이 더 많죠? 같은 공간에 지금 보라색 구체가 더 많잖아. 입자가 더 많은 거죠. 농도가 짙습니다. 이 왼쪽이. 반대로 오른쪽에는 4개밖에 없네요. 우리 자연의 현상 중에 확산에서 이런 식으로 높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에서 서로 이제 균형을 맞추려고 너네 좀 자리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내 거 좀 가져가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동이 일어나고 이거를 확산이라고 부릅니다.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필요가 없어요. 얘는 그냥 일어나는 거야. 그냥 냅두면 알아서 일어나요. 우리가 에너지를 가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확산을 왜 했냐? 자, 요겁니다. 우리 지금 인지질 이중층하고 막단백질 그리고 확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인지질 이중층은
단순확산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하고, 막단백질은 뭐 촉진확산이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네, 얘기를 하네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둘 다 확산입니다. 그래서 확산이니까 둘 다 에너지는 필요 없겠죠? 네, 이거 디테일 기억해 주시고요. 이 친구들이 어떤 식으로 확산이 일어나냐? 여기 인지질, 요 인지질 이중층에서는요, 이렇게 산소, 이산화탄소 이런 작은 기체들, 굉장히 작죠? 해봤자 원소 2개짜리, 3개짜리로 이루어진 친구들, 이런 작은 기체들 또는 지용성 비타민, 기름과 친한 친구, 뭐 에탄올, 스테로이드 요런 애들은요 어떻게 일어나냐? 만약에 여기가 이런 애들이 많다면 요 인지질 이중층을 뚫고 그냥 확산이 됩니다. 그냥 되는 거라서 단순 확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단순 확산이라는 용어 그리고 이 인지질 이중층에서 일어나는 단순 확산은 어떤 물질들이 통과를 하는지 기억을 해주셔야 할 거고요. 그 다음 촉진 확산인데 이거는 뭐냐? 촉진 확산이에요. 촉진 확산. 뭔가 촉진을 해줘야 확산이 된다는 거겠죠? 이건 무슨 소리냐면은 여기 단백질이 계속 열려 있는 게 아닙니다. 특정 물질이 오면은 얘네가 반응을 해가지고 이 입구가 열리는 거를 촉진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촉진확산이란 단어를 씁니다. 특정 물질이 오면은 막단백질이 열리면서 포도당, 아미노산, 칼륨, 나트륨 이온 이런 애들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뭐 만약에 안쪽에서 더 농도가 높았다면, 안쪽이 농도가 더 높다면 밖으로 빠져나갈 겁니다. 네. 뭐 무조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고 무조건 안에서 밖으로 나가고 이런 게 아니라 확산에 걸리니까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거고 에너지는 필요가 없다. 둘 다 필요 없는 겁니다. 둘 다 확산이에요.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삼투인데 이 삼투는 뭐냐면 확산은 전 어떻게 생각하냐? 물의 확산을 삼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도 뭐냐? 물이요. 농도가 높은 용액으로 이동하는 현상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반대라고 해야 되나? 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죠. 물이 많아. 농도가 낮다.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굉장히 진한 소금물이 있어. 농도가 높죠. 굉장히 연한 소금물이 있어요. 굉장히 농도가 낮죠. 물의 관점으로 생각해 볼게요. 물. 소금이 엄청 많아. 진한 소금물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적겠죠? 소금이 많은 대신에 물이 적을 거 아니야. 연한 소금물은요? 상대적으로 물의 비중이 높겠죠? 그쵸? 물의 비중이 더 높을 거 아니야. 물의 퍼센트. 그러니까 너 물 좀 여유로워 보인다? 나한테 좀 나눠줘 하면서 물의 비중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확산처럼 이동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삼투고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물이 농도가 높은 용액으로 이동한다. 연한 소금물에서 농도가 높은 진한 소금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건 뭐냐? 양파 표피세포 실험인데요. 양파 표피세포에 증류수를 떨어뜨렸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지금 표피세포가 점점 빵빵해졌죠? 세포들이 꽉 찼잖아요. 이 세포벽을. 증류수는 순수한 물이니까 농도가 굉장히 낮아. 그래서 농도가 높은 이 양파 표피세포로 물이 빨려 들어간 거죠. 네.
이런 삼투의 현상도 하나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친구도 결국 확산이랑 비슷한 친구라서 에너지 필요 없다. 이런 것도 포인트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제는 이제 세포막에 대해서는 끝났고 생명 시스템에서 정보의 흐름 파트로 넘어갈 건데, 우리 전에 DNA하고 RNA 구분하는 거 이거 했었잖아요. 그 DNA하고 RNA 얘네들이 도대체 뭐를 하길래 우리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네, 뭐 우리 유전자를 통해서 왜 단백질이 특정한 게 나오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 DNA가 있으면요, 여기 영어로 나와 있는데 전사라는 과정을 통해 RNA가 되고요. 그 RNA를 번역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단백질이 발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DNA가 RNA로 전사하고 RNA가 번역이 돼서 단백질이 발현되고, 이러한 거를 우리는 생명 중심 원리다, 이렇게 하나의 단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전사가 뭐냐 도대체? 지금 굉장히 그림이 어려워 보이죠? 네,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되고요. 전사가 뭐냐? 지금 보니까 DNA는 우리 두 가닥이야. 윗가닥, 뭐 아랫가닥, 이렇게 두 가닥인데 RNA는 한 가닥이란 말이죠, 그렇죠? RNA는 한 가닥이야. 그러니까 내가 전사를 통해서 RNA가 된다고 해도요, 한쪽 가닥만 뺏기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요 아래쪽 DNA만 뺏기고 있죠? 요 RNA가 위쪽은 안 뺏깁니다. 네. 그래가지고 문제 같은 데에서 어떻게 나오냐? 어느 가닥에 DNA를 전사한 걸까요? 막 이런 식으로 나와요. 지금 여기서는 요 아랫가닥을 아랫가닥에서 전사가 된 거겠죠? 그래서 DNA 두 가닥 중에 한 가닥이 RNA로 전사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DNA가 이렇게 벌려져 가지고 거기 RNA가 들어가서 짜자자자자자 복제를 합니다. 그다음 번역은 뭐냐? 우리 단백질 합성을 누가 한다 했었죠? 저번 시간에. 네, 리보솜이라는 라이보솜, 리보솜, 이 친구가 한다 했잖아. 얘네가 리보솜인 겁니다. 얘네, 요 녹색 애들. 얘네들이 여기 RNA를 지나가면서 하나하나 읽어요. 하나하나 읽어가지고 아미노산을 하나씩 계속 합성을 해내는 겁니다. 이 정도 읽었을 땐 아미노산 이거 만들래, 그거 만들게 하고 딱 만들고, 여기 부분은 이 아미노산이래, 그거 만들고, 이런 식으로 RNA를 말 그대로 번역을 해가지고 단백질을 합성을 하는 친구고, 이 과정을 번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 RNA에 있는 정보를 보고 아미노산을 만들어낼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코돈이라는 개념이 필요한데, 코돈이 뭐냐면요, 지금 옆 뒤에 그림 한 번만 더 볼게요. 지금 여기에 염기들이 막 있습니다. 이 염기들을요, 순서가 있잖아. 뭐 여기 세 개는 뭐 예를 들면 UAC였을 수도 있고요. 이 친구는 뭐 UUG 이런 걸 수도 있고요. 그렇죠? 염기들이 다 다르겠죠? 이 친구들을 리보솜이 쭉 읽으면서 세 개씩 보는 겁니다. 세 개. 염기를 세 개씩 읽어요. 그리고 그 세 개가 우리는 코돈이라는 친구로 부릅니다. 코돈. 저 친구는 이제 코돈별로 아미노산을 만들어내는데, 이 코돈이 왜 하필 염기가 세 개일까?
이렇게 한번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우리 아미노산은 총 20종류가 있어요. 그러면은 코돈도 최소한 20종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우리 아미노산 20종류를 전부 다 만들어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읽고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염기는 지금 4개가 있어. 만약에 내가 코돈을 하나로만 만든다면 경우에서 4개. 그래서 아미노산은 4개밖에 안 되겠죠? A, U, G, C 4개밖에 안 될 거고, 2개라면 여기 4개 4개 돼가지고 16개. 뭐 예를 들면 AA, AU, AG, AC 뭐 이런 식으로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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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16개가 될 겁니다. 아직 부족하죠? 그래서 3개라면요 총 64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3개의 염기를 이용해가지고 만들어야지 이 아미노산 20종류를 전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코돈이 3개가 필요하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다 3개고요. 3개가 근데 64개가 된다며 총. 코돈은 64종류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UUC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만듭니다. 이 친구들은 전부 다 이 친구를 만들고, 그러니까 중복이 많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부족하진 않겠죠. 그래서 염기 3개가 하나의 코돈을 만드는구나, 이렇게 경우의 수의 개념으로도 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코돈은 총 64종류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미노산은 20종류, 우리 번역에 쓰는 RNA의 염기는 4종류, 코돈은 64종류,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거 토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첫 번째, 세포막은 뭐랑 뭐로 있었죠? 2개 특징적으로 했었잖아요. 네, 인지질하고 막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었죠. 두 번째, 세포막은 물질을 선택적으로 투과시킨다. 맞죠? 네, 이거 맞습니다. 우리 아까 인지질하고 막 단백질하고 통과시키는 애들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렇죠? 자기들이 원하는 애들만 통과시켜줍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투과시킨다, 맞는 말이겠죠. 세 번째, 물질이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 뭐라 했죠? 확산이라 했습니다. 확산. 네 번째, 확산을 할 땐 에너지 필요합니까? 안 필요했죠? 네, 확산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에너지 필요 없었습니다. 그 다음, 물이 농도가 높은 용액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삼투라고 했었습니다. 약간 물의 확산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그 다음, DNA의 유전 정보가 RNA로 전달되는 과정을 전사라고 했었죠. 전사. DNA 2가닥 중에 한쪽 가닥을 토대로 RNA로 전사를 합니다. 그 다음, RNA의 유전 정보로부터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을 번역이라고 했고요. 이 번역은 RNA를 라이보솜이 읽으면서 진행이 됐죠. 그 다음, 코돈은 RNA 염기 3개로 구성된다. 맞죠? 네, RNA의 염기 3개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코돈, 그리고 그 하나의 코돈이 특정 아미노산을 합성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 다음, 전사는 세포질에서 일어난다. 아닙니다. 네, 전사가 뭐였죠? DNA가 RNA가 되는 거였잖아요. 네, DNA는 핵이 있습니다. 이 전사도 핵에서 일어나요. 우리 전에 했던 세포 그림 기억하시나요?
그 핵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세포 질이 아니라 핵에서 일어납니다. 번역은 우리 라이보솜이 세포 질에 막 둥둥 떠다녔잖아. 번역의 과정은 세포 질에서 일어나겠죠. 이렇게 구분해 주시고, 그다음 사람의 코돈과 고양이의 코돈은 다르다. 맞나요? 같습니다. 놀랍게도 유전자가 고양이의 유전자, 사람의 유전자, 원숭이의 유전자 전부 다르지 않습니다. 그 염기 서열들이 짜자자자자작 달라가지고 그 각각의 생명체를 만드는 거지 코돈 자체는 같습니다. 뭐 UAC 이 코돈은 만약에 사람에 있건 고양이에 있건 둘 다 똑같은 아미노산을 만들어내는 거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통합과학 1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